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국회가 내일로 국정감사를 끝내면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나 세계 수영대회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내년도 국비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데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내려면 광주시가 먼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첫 소식 정용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 안에서 축소되거나 누락됐다며 광주시가 국회에 추가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내년도 국비 사업은 총 20건에 걸쳐 958억 원에 이릅니다. 주요 사업은 내년 세계 수영대회 지원과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빅그린 산단 진입도로 개설과 경전선 전철화 등입니다. 지난 24일에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 돕겠다고 밝힌 만큼 광주시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이제 정말 우리 정권이 들어섰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오늘 많이 좀 선물 좀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노동계와 서둘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 배정은 어렵습니다. 광주에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1, 2주 내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도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주는 이런 건 없습니다. 문화전당 예산도 활성화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되려 상감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변화 없으면 그때는 제가 나서서 예산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뭔가 좀 생산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다음 달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는 만큼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얼마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 민선 7기 광주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공론화에 참여할 2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내일 당사자들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면 시민참여단은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담은 자료집과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개별적인 수기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9일과 10일에 걸쳐 1박 2일의 합숙 토론을 갖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때문에 선고가 미뤄져 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 결과가 모레 나올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광주에 거주하는 98살 이춘식 옹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오는 30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재판 거래에 이용했고 이 때문에 선고가 지연돼 소송을 제기한 4명 가운데 현재 이춘식 옹만 생존해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원격 제어 기술, 이 제조업에서나 들었을 법한 용어들이 농사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이색 아이디어가 농업과 접목돼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그 현장 전해드립니다. 가지마다 실하게 자란 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유기농 배농장입니다. 게르마늄 등 광물질을 활용한 미생물을 개발해 농사에 쓰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이 게르마늄 농법에 매달린 끝에 맛과 당도가 뛰어나고 원적 개선을 방출하는 기능성 배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들 배는 일반 배보다 5배가량 비싼 값에 직거래나 유기농 매장에 팔리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먹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최대한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고품질적인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원적외선이 방사될 수 있는 그러한 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시설하우스. 온도 조절과 환기, 물주기 등 모든 과정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제어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입니다. 최적화된 상육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균일한 품질의 방울토마토를 연중 생산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울 때 작물이 저희가 투자하는 노동력이나 비용 대비 생산성이 그렇게 받쳐주질 않고 있었고요. 근데 확실히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서 어떤 환경을 제어해주고 재래식 시설 재배보다 생산량은 2배 이상,
노동력은 절반가량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일손이 크게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ICT는 하나의 대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 농민들의 투자와 노력이 농업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해로 89주년을 맞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돼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을 정부 주관으로 하는 안건이 모레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 60만세운동과 함께 3대 항일운동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광주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념식에 참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국제수영연맹 대표단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제수영연맹 대표단은 오늘 수영대회 조직위와 분야별 종합회의를 갖고 경기 운영과 마케팅 등 29개 분야 120여 개의 세부 사항의 진행 경과를 공유했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과 훈련 장소인 염주체육관 등 현장을 실사한 뒤 대회 준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조직위와 나눌 예정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5.18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5.18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로 공부하러 온 네팔과 인도, 방글라데시 유학생들을 초청해 집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학생들은 5.18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불의에 맞설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며 5.18의 세계사적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제24회 광주 국제교류의 날 행사가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과 네팔 등 20개 나라 45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세계 음식 체험전과 국가별 전통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선보였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찾아가는 박물관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광주형 일자리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영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노동계에 대해서는 지역에 국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광주형 일자리 논의에 대한 참여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유전자 분석 공고를 보고 신청한 5.18 행방불명자 가족 36명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대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맡은 전남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감정 결과 부엉산이나 주남마을에서 발견된 유골 등 총 8개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월 10,000원씩의 희망장려금을 1년 동안 지원합니다. 희망장려금은 내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지급 대상은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가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55살 A씨와 원장 47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1년 동안 광주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 친척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와 보육료 등 보조금 1,6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가 한수원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12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케이블 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최종 납품업체인 A사가 품질 시험에 합격한 계측기만을 납품해야 하지만 다른 업체가 위조한 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가 연평균 5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민주당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광주는 17,000여 건, 전남은 8,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5,200여 건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통로, 부속시설 등에서 안전사고가 잦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만 19세 이상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감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합니다.